윤석열과 김건희가 손에 쥐었던 검찰이라는 칼날, 그 칼날로 재벌들을 쥐락펴락하던 막강한 힘은, 아니, 그 힘에 기생했던 끝없는 탐욕은 결코 만족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탐욕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재벌의 금고를 넘어 그 칼 끝은 결국 대한민국의 심장부, 바로 우리 모두의 세금이 모인 국가 예산을 향했으니까요. 권좌의 정점에서 몰락의 나라까지 한 인간의 돈을 향한 집착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시스템적으로 좀먹었는지 다시 되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는 돈벌이에 미친 여자죠.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무엇에 꼽혀가지고 자, 남편을 그러면 대통령 아예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그 미친 짓을 함으로써 지금 이제 본인도 이렇게 이제 완전히 패가망신을 하게 된 것이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김건희는 다중인격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보면 뭐 말 잘하고, 야, 이제 우리 일본말 한번 쓰겠습니다. 의원님, 와, 저 사활이 좋네, 남자 같네, 좋네, 시원하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돈을 진짜 500만 원만 봉투에 넣어, 그것도 남한테 받은 돈 줬을 거 아니에요. 5천만 1억씩 이렇게, 야, 선거에 정치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건진 불러들이죠, 누굴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슈킹 다 하고, 그 돈 가지고 일부 맹태경한테 500만 원 주고, 먼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살아왔으니까, 그 사람은 권력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돈벌이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권력이라는 게 자기한테 딱 다가온 거죠. 그때 손을 대지 않았어야 하는데, 아, 이것 하면 다 먹을 수 있겠네 라는 걸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없이 살았으니까 그렇죠. 원래 김건희 돈이 없었어요. 최초에 결혼할 때도 그 가락동 쪽에 아파트가 한 30평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는 가락동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강남에 뭐 벨트가 돼서 송파라인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아파트 하나 정도를 가지고 올 정도의 수준, 그게 재산이 전부였다. 그때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면 대체로 우리 생각은 그냥 서민들보다 조금 나면 이제 괜찮은 정도였으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혼수품으로 결국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그때 결정적으로 최은순이 지금 이제 나오는 정대택 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기치면서 돈 몇억 가져와서 몇십억 먹고 그거 다 덮어 씌우고 5대5로 가르기로 했는데 안 가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 때, 그 시절 초원 시절만 하더라도 김건희는 돈이 없었죠. 돈이 없었고, 돈을 이제 아주 많이 벌어야 되는 집착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볼케이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조남욱 회장을 만나잖아요. 조남욱 서울법대고 그 삼부토건이라는 거 가지고 있고, 강남의 그 르네상스 호텔이라는 게 어떤 점입니까? 거기는 완전히 부의 상징 중에 상징이지 않습니까? 거기 주인하고 이제 연을 맺고 인연을 맺으면서 거기에서 적당하게 뭐 용역을 수행해 준다든지 이런 걸 했을 거고, 그 네트워크 만들어지는 게 검찰, 서울법대, 뭐 인맥 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완전히 이제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능력과 다른 쪽으로 가버린. 그거 없이 시작해서 그렇다고. 없이 시작했으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를 절대로 못하는 사람인 것이었죠. 코바나 컨텐츠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예. 코바나 컨텐츠는 뒷배가 있어요? 뒷배가 그래. 대한민국 재벌 기업 아니면 뒷배가 누가 대줍니까? 외국에 있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뒷배가 돼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후원업체 중에서는 지금 굴지의 자동차 회사도 후원했지 않습니까? 아까 공공기관, 금융기관도 하고, 그거는 뭐 검사, 잘 나가는 검사, 특수부 검사, 뭐 이게 보험 든다고 미리 캐비넷 한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상을 하면 이제 뭐 듣긴 했지만 증거가 없죠. 캐비넷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캐비넷을 지금 만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보통, 대검 정보기획관실 있죠. 경찰청 정보 라인 있죠. 여의도 가면 찌라시 전문적으로 만드는 정보지 있죠. 그리고 기업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딘가로 취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설득 흘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라는 게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그 구조 위에 있으면, 특히 이제 재벌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승계 문제, 재벌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횡령과 배임의 문제, 재벌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M&A 문제, 이런 거 다 따져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아니면 존재하도록 만들어서 뭔가 이권 개입을 하느냐라는 것은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짜 심하게 들었던 이야기는 아예 로펌에서요, 검찰에다가 이 재벌 기업에 문제점을 던져준대요. 로펌에서요? 아니, 그건 내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 그래 놓고 나서 그 로펌이 다시 그걸 수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KT 이번에 그 국감에서 나왔죠. 뭐 검사들이 줄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에. 국내 대기업에 줄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대통령실에 한 비서관 한 사람이 이분도 제가 이제 뭐 몇 차례 만났는데 결국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마다 나왔어요. 하도 불법 부당한 지시를 많이 하니까. 김건희가 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계속 내려오니까. 그거 안 들으면 짜증내니까.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대통령실에서 사람들이 많이 밀려났잖아요, 초반에. 어느 순간에 김건희 파만 다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가나 역량이 도저히 이렇게 평가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참모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나와버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하도 부당한 지시를 많이 하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데 아무도 김건희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 얘기를 못한다.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걸 누가 했는지 금방 찾아낸다는 거예요. 바로 또 죽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건희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누가 이게 스파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이제 이런 지경에 이르고 어느 순간에 가니까 집무실에도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 그것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실제 직무를 볼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면접을 봤다는 이야기도 몇 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 뭐 술 먹고 윤석열은 뭐 없으니까 김건희가 한 것인지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이제 정말로 판단이 안 될 정도로 국정농단이 대통령실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걸 누구도 이야기를 못하고 김건희가 훨씬 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그냥 치닫는 걸 다 방치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그 상황을 되게 괴로워했고 일부는 이제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냥 아예 동화가 돼버리고 그 사람 밑에서 아예 그냥 기거나 아니면 그냥 딱 박차고 나오거나 사실은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통 일반적으로 선택을 할 텐데 정무수석이 그 와중에 밀려나게 됐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정무수석이 최초에 그 정무수석은 부산에서 원래 갔던 그 부산 동래구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했죠. 네. 그 뒤에 이제 국정상황실장 했던 또 국정상황실장 정무수석이 있었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있잖아요. 거기 이진복 수석 시절에 나왔던 이야기가 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 어려운 분인데 모시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데 김건희를 보니까 10배쯤 어렵더라. 이진복 수석의 말이 그거는 제가 실명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진짜 어려운 사람 100배쯤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김건희 오빠들이에요. 오빠. 김건희 오빠는 김진우? 100배 어렵더라라고 이제 실명하면 이게 요즘 뭐 우리 약간 노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뭐 그 정무수석이면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더라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의도에 익숙해져 있는 이제 보수 정당 출신의 정치인이 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가족 대통령실도 아니고. 대통령이 존재하나 대통령의 실권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는데 대통령 출퇴근이 불분명해. 아침 출근도 안 해. 5층에 사우나탕 만들어 놓고 거기서 땀 빼고 나야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가 나타나 주도해. 배우자가 당에서 왜 이런 일이 있나 저런 일이 있나 라고 수석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참 수석이 돌아 나오면서 야 진짜 내가 이런 걸 좀 하려고 여기에 있나 라고 탄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그 정무수석 중에 한 사람은 오빠는 더하더라 라는 것. 그 이제 오빠라는 것은 실제로 최은순과 포함해서 그 가족들은 더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있을 수가 있냐고요. 지금 그 어제 오늘 뉴스에 나온 게 이원모 비서관 그 집안에 무슨 한방병원이죠. 거기서 비자금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뭐 액수가 크더라고요. 뭐 50억 뭐 125억 125억 뭐 엄청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검찰 때부터 뭐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리 주고 그 자리 준 그 시점 전후해서 돈을 만들고 두 번이나 만들었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그게 이제 다 김건희 쪽으로 흘러갔다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다, 그죠? 친형제 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친형제처럼 가까운 관계라고. 이원모, 그 다음에 무슨 지연이고 서지연이죠.
신지연,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요 네 사람은 형제와 같은 사이죠. 김건희는 초기에는요, 잔도 만지고 선물 받고 이권에 개입해서 쉽게 얘기하면 수수료 뜯고 이런 거 있잖아요. 슈킹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건진동이 슈킹 했잖아요. 어느 시점부터 김건희의 수법이 달라져요. 국가 예산을 가지고요. 국가 예산을 가지고 아예 ODA로 가면 그 수수료가 몇십 프로쯤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돈이 100억, 200억이 아니에요. 1000억, 2000억, 3000억. 그 다음에 방산과 무기로 가잖아요. 이거는 수수료가 얼마쯤 됩니까? 한 번 거래하면은 조 단위로 거래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로 보면 이제 김건희는 드디어 돈을 제대로 벌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전제입니다. 국가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들키지도 않고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충 연결이 안 됩니까? 해외에 있는 유명 미술관을 한국에 유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국가 예산을 수천억을 넣어서 만드는데 이거 오퍼레이션 운영회사 누가 하지? 국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전시할 때마다 국가에서 계속 넣어가지고 그런 거 우리 한 몇 개 만들어 보자. 예산 어디 있어? 야, 대구 예산 좀 있어? 부산 예산 좀 있어? 인천은 어때? 광주는 어때? 대전 어때? 대충 부산, 대구 해먹기 좋을 거 아니에요.